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 할머니와 후원금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정의개혁연대가 다음 주 정기 수요 집회를 예정대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영수 할머니는 정의개혁연대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며 수요 집회에도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개혁연대는 피해 할머니 지원과 국제사회 인식 제고 활동 등의 기부금을 썼다면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상세 내역이 공개되면 제일 먼저 정대협에서 받은 윤미향 월급과 업무 추진비 등을 위안부 할머니들 월 생활비랑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2015년 9월 16일 박 대통령은 2천만 원을 청년 펀드에 기부하고 월급에서 매달 20%를 추가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고작 국가재난지원금으로 60만 원 기부하며 생색내게 하는 것을 속보를 다루는 나라. 언론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 적자가 전 정부 10년 흑자와 맞먹을 정도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문재인 지지율이 71%나 쳐나오는 겁니다. 언론의 바보 노름에 덩달아 국민성마저도 방글라데시 수준으로 급추락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미래는 어떨까 싶습니다. 11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겸심이가 법원이 더 이상 증거인멸을 적고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정경심이 추가 구속 연장을 기각해 결국 정경심은 10일 자정을 기해 200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건 한마디로 개코 같은 소리다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박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어 3년째 감금시키고 있는 건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류여해 변호사는 정경심이 석방되는 시간에 맞춰 응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난 지지자들을 겨냥해 정경심 사랑합니다. 석방 2시간 전 구치소 앞 불야성. 나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서류 조작한 엄마가 영웅이 된 세상입니다. 당신은 그런 의사에게 진료받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소했습니다. 아마 정경심 지지자라고 모인 이들 중 대부분은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가 이대 입학한 것을 두고 특혜다라며 분노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 국민마저 진영 논리에 빠져 똥오줌 분간 못하는 아주 저렴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아마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 때문일 겁니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일간지 월드트리뷴이 현지 시간 8일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 새로운 선거 기술의 경종을 울리다라는 제목으로 주류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4.15 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월드트리뷴의 기사 내용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한국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집권당이 지난달 총선에서 코로나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에 따라 오 박사는 8일 발표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자개표기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화웨이 정보통신망 장비와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선거 부정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관위가 선택한 LGU 플러스 5 지망은 사전 투표 관리를 위한 인터넷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승리한 집권당의 반응 역시 이상하다고 타라 오 박사는 말합니다. 한국민주당이 지금까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은 선거 전략 책임자인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면 기쁨의 축배를 들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의 친구이기도 한 양정철은 오히려 선거 결과에 놀라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승리한 집권당의 반응 역시 이상하다고 타라 오 박사는 말합니다. 한국민주당이 지금까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은 선거 전략 책임자인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면 기쁨의 축배를 들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한 양정철은 오히려 선거 결과에 놀라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기자가 양정철에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의 소감을 물었는데 양정철의 답변은 이상하고 기괴했습니다. 양정철은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고 두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내려가 황혼을 기다리듯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의 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해 의석을 60석이나 늘렸습니다. 이것은 1987년 한국 헌법의 개정 이후 단일 정당이 차지한 사상 최대의 의석입니다. 한국 선관위는 보안이 철저한 광주와 대전에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자체 보안망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안이 부실한 망을 이용했고 중국의 해킹 위험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타라오 박사가 폭로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선거에 사용된 서버가 중국이나 외부의 서버와 접속해 외부 사용자가 한국의 중앙 서버에 명령을 보내고 그 명령이 다시 개표기로 보내졌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타라오 박사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으며 그 경우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OAS 모델에 따라 재검표나 선거법 혹은 선거 절차 개정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OAS는 미주기구로 불리우는 국제기구로서 2019년 볼리비아 부정선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OAS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감사 결과 부정선거로 판정되어 볼리비아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또한 타라오 박사는 다른 민주국가들도 새로운 기술과 절차의 도입에 따라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개표기기와 사전선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국가의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선거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 당국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은 4월 26일 인천 연수구에 선거자료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 정일영에게 2,893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지 보관은 수용했지만 서버와 다른 정보기기들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 역시 법원의 서버와 선거 자료의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에 사용된 서버들은 임대한 것이며 5월 15일에 다가오징을 통해 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요구하는 측은 서버와 다른 정보기기의 보존을 거부한 판사의 결정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는 당일 투표지만 제출하고 비례투표지는 제출을 거부해 법원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태도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선거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타라오 박사는 지적합니다. 4월 총선에서 관내관의 사전투표는 26.69%로 높았으며 당일 투표일의 다수의 경합지역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대승을 거두어 177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 선거 조작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사전투표 결과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들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 담당인 이근영 역시 선거 전략과 결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또한 자리를 사퇴한다고 밝히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떠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양정철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당대표 덕분이라고 밝혔는데 이해찬 역시 당의 전무후무한 압승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은 선거 결과에 대해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타라오 박사는 이해찬이나 원내대표 이인영, 종로구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기쁨을 보이기는커녕 웃음조차 띄지 않았다면서 이는 압승한 정당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말했다가 나중에 50년으로 올려 말했습니다. 2019년 7월 양정철은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정책 협약을 체결하러 베이징에 갔었습니다. 일당 장기 집권의 비밀을 배우러 간 것인가라는 타라오 박사의 의문 제기로 월드트리뷴 기사는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5일 이근영이 공개한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표가 작성된 기초 데이터가 무엇인지, 작성된 시점은 언제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이근영 위원장이 공개한 사전투표 보정값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대외비 자료에 민주당이 4.15 선거에서 얻은 163석이 정확하게 예측되어 있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더욱 촉발시켰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4.15 총선 출구조사 당시 민주당 상황의 사진을 게재한 후 가만 있자 극도로 긴장해서 동공이 커진 상태로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이 누구시더라? 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8일 민경욱 의원은 양정철과 관련해서는 조작선거 빼박 증거 2.
대개 대승을 거둔 선거의 1등 공신은 선거 뒤에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는 걸 심지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며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양정철에게 묻습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겁니까? 그리고 당신 지금 어디 있소? 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울산 박미영님, 이준영님, 휴일에도 불구하고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